노동 판례 백선, 연차 휴가 제도. 대법원 2008년 10월 9일 선고 2008-41666 판결.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사건 개요. 피고아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4년에 소속 근로자인 원고 X 등 22명을 불법 파업을 사유로 정직 내지 직위해제 처분을 했고, 취업규칙을 근거로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해에 연차 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X 등은 징계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결근 처리하는 취업규칙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 규정 및 취업규칙. 당시 구근기법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8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Y 회사의 취업규칙은 1년간 개근한 직원은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직원은 8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정하고, 휴일 및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되 결근, 직위해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 휴직 또는 정직 등이 없는 경우를 개근이라고 하였다. 즉, 위에서 언급한 직위해제, 휴직, 정직 등은 결근과 마찬가지로 본 것이었다. 사건의 경과. 1심은 법에서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이란 것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징계가 부당했다면 징계 무효 확인 소송 등을 받았어야지 그런 다양하고 적법한 권리 구제의 노력도 없이 사용자의 징계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으며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연가일수에서도 공제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이 근로자 94%의 찬성으로 제정된 이래 적법하게 개정되어 왔고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제기 없이 유효하게 통용되어 왔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X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인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판결했고 원고 X 등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대법원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근기법에서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의 의미에 대해 아무런 정의 규정이 없다는 점, 연차 유급 휴가는 일정 기간 근로 의무를 면제하여 정신적, 육체적 휴양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는데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그 기간의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서 그 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Y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기법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다면서 원고 X 등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3. 해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근기법상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인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대해 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근로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에서 출근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연차 유급 휴가의 수급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연차 유급 휴가 청구권 형성 영역과 법적 성격. 연차 유급 휴가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1936년 협약 제52호와 1970년 협약 제132호 등을 통해 발전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근기법 제정 시 1년 개근자에게 8일, 9할 이상 출근자에게 3일의 유급 휴가를 규정한 때부터 연차 유급 휴가의 의미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으로 받는 휴가를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그 취득 요건인 1년간 개근 내지 9할 이상 출근의 산정 기준은 출근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쟁점이 되어 왔다. 현행법 규정. 현행 근기법 제60조는 소정 근로일수 대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간 15일의 유급 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할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단기간 단속적인 근로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고,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소정 근로 일수 및 출근 일수의 판단 기준. 연차 휴가 산정 기준인 소정 근로일은 법의 허용 범위에서 취업 규칙 등으로 정한 근로일을 의미한다. 단, 법령에 의하거나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 휴가, 공민권 행사, 예비군, 민방위 훈련, 생리 휴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 즉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징의 행위, 육아 휴직 등은 행정 해석에 따라 소정 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중 정당한 쟁의 행위 기간에 대해 김유성 교수처럼 이를 출근율에서 제외하는 입장이 있고, 임종률 교수처럼 소정 근로일 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자는 입장이 대립하는데, 행정 해석은 이를 혼합하여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하되 소정 근로일 수에서 제외되는 비율만큼 연차 유급 휴가일 수도 감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한편 하감내 교수나 권영국 변호사처럼 정직이나 직위 해제의 경우 사용자의 처분에 의해 근로 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근과는 다르고, 따라서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징계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연차 휴가에도 이중불이익을 준다는 점에 근거가 있다. 그 밖의 주요 쟁점. 현행 근기법은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사용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촉구하고 휴가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유급 휴가 대체 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휴가 신청이 아니라 휴가 시기 지정권이 있는 것이지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휴가 시기 변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에서는 포괄임금제 등에 의해 연차 유급 휴가의 사전 환가, 즉 미리 수당으로 주는 것을 인정한 바 있고, 연차 휴가권이 존속하는 동안, 즉 연말이 되기 전에는 20일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당으로 줄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뭐 그렇게 중요한 판결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참고로 위의 포괄임금제 등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 사전 환가 인정에 대한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1998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월차 휴가수당이 구근기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 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뭐랄까, 판결을 평석했다기보다는 판결이 이렇고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된 법 규정과 다른 판례들은 이렇다는 것을 소개한 글인 것 같습니다. 강의를 위한 교과서 용도로 쓰일 거라고 생각하셔서 본인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색무취한 글을 쓰신 게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